이번 사연은 66세, 떡집을 25년째 운영해온 오말순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가 믿었던 며느리에게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빨리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오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떡은 밟아야 찰기가 생기고 사람도 부대껴야 산다. 이것이 66년을 살아온 오말순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처음 떡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툰 솜씨에 고생했지만 이제는 손에서 떡반죽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가게 문을 열자 향긋한 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불려놓은 쌀이 완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두들렀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며느리 김은정이 가게 뒤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습니다. 볼에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이 유독 두꺼워 보였고 입술도 평소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요즘 피부가 거칠어져서 화장품을 바꿨어요. 은정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에 신경 쓴 건 좋은 일이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파는 김 아주머니가 먼저 들렀습니다. 말순아, 백설기 10개 줘. 우리 손자가 또 달라고 난리야. 네, 금방 찐 거예요. 아직 김이 나고 있습니다. 오말순은 정성스럽게 백설기를 포장하면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항상 덤을 챙겨주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런 오말순의 인정을 좋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래떡을 사러 온 아주머니, 인절미를 찾는 학생들, 떡구경떡을 사러 온 젊은 엄마까지. 오말순은 바쁘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은정아, 뒤에 가래떡 더 가져와. 그런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1시간 후에 들어갑니다. 오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인데 어디를 간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볼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혼자서 가게를 지켰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다. 무슨 일이었어? 그냥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했어요. 은정의 대답은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시선도 오말순과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오말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떡을 만들기 위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쌀가루 자루를 옮기려는데 옆쪽에 낡은 철제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보관함에 뭐가 들어있지? 잠깐 궁금했지만 이내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아마 전 주인이 놔둔 물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시장도 차츰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오말순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정도 함께 뒷정리를 도왔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은정의 답변은 여전히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며느리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정을 쌓아온 시장 사람들처럼 가족도 서로 믿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말순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한 화장, 점심시간의 외출, 어색한 시선들. 모든 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66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화장을 완전히 지운 맨얼굴이었습니다. 은정아, 오늘 일찍 왔네.
화장도 안 하고. 네, 피부가 좀 트러블이 생겨서요. 당분간 화장 안 하려고요. 며느리의 말에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정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갑자기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인데 정우가 출장이라서요. 오말수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부탁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준수, 예은이가 할머니랑 있는 거네. 좋지, 괜찮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은정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마치 큰 짐을 덜어낸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말수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손자 준수와 손녀 예은이가 떡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9살 준수와 7살 예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떡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준수가 도와주면 떡이 더 맛있어질 거야. 오말수는 아이들과 함께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을 빚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예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번에도 어떤 아저씨랑 떡 사 먹었는데 그 아저씨 아들도 있었어요. 순간 오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 모르겠어요. 그냥 아저씨. 그 아저씨 아들은 저보다 크던데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렀어요. 예은이는 천진난만하게 계속 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떡을 사 먹었다. 그것도 그 남자의 아들과 함께. 언제 그랬어, 예은아? 저번 주말이요. 엄마가 워크숍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아저씨랑 있었어요.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봤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동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 친구구나. 자, 떡 더 먹자.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후 내내 오말수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계속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정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았죠? 그럼 우리 준수 예은이가 얼마나 착한데. 근데 정우야, 은정이 워크숍은 잘 끝났어? 워크숍이요? 아, 네. 잘 끝났다고 연락받았어요. 정우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오말순의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오말순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저씨 아들은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박혔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진한 화장, 갑작스러운 외출, 어색한 시선들.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말수는 일단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말수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점심시간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핑계도 매번 달랐습니다. 친구 만나기, 은행 볼 일, 병원 검진까지. 화요일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창고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말수는 급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쌀자루 하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자루를 다시 세우려고 구석으로 가는데 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지? 오말수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습니다. 어디에 쓰는 건지 생각해보다가 문득 구석에 있는 철제 보관함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보관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전 주인이 놔둔 중요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관함 앞에서 열쇠를 끼워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오말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사진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은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정과 그 남자 그리고 남자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 명이 마치 가족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에서 은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남자의 아들과 함께 숙제를 하는 모습, 마치 그 집의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더 이상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 맨 아래에 서류 다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임차인 이름이 김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라고? 오말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이런 큰 돈을 구했을까요?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자 준수와 손녀 예은이의 전학 신청서였습니다. 새 주소는 전세 계약서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신청 날짜는 다음 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른 집을 구했고 아이들까지 전학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들 모르게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며느리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떡처럼 정성스럽게 반죽해온 가족의 정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을까요? 사진들을 다시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 넣어둘 수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눈물을 닦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9시가 되자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말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모습, 다른 아이를 돌보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오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로 가서 보관함을 열고 사진 다발을 꺼냈습니다. 손에 사진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이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은정아.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말순은 사진 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보였습니다. 은정과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정아?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 챙기는 내 손이 어떻게 다른 집까지 챙긴 거냐?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었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사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정과 그 남자, 그리고 남자의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널 엄마라고 부른다며? 우리 예은이가 말하더라.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이 사진들이 다 설명해 주잖아. 오말순은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 일이지. 2억 원짜리 전세집? 언제 이런 큰 돈을 구했어? 은정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말순의 손에서 손자 손녀 전학 신청서가 나오자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준수, 예은이까지 데려갈 계획이었구나.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그때 부엌에서 손자 준수가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엄마도 왜 그래요? 오말순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준수야. 할머니가 눈에 뭔가 들어가서 그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손자가 곧 자신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준수가 물을 마시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오말순은 은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은정아, 정말 이럴 거냐? 25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정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은 더 이상 며느리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널 친딸처럼 여겼는데 내가 이럴 수 있냐?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뭔 의도였어? 우리 가족을 속이면서 다른 집에서 엄마 노릇하는 게. 오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떡반죽을 하며 쌓아온 정성스러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들과 서류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에 오말순은 은정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상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앉아. 오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를 대했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계속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말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야? 오말순의 질문에 은정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예요. 작년 가을부터라고? 거의 1년이나 됐다는 거냐? 오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을 속여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회사 부장님이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데 가끔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부장? 그 남자가 내 직장 상사냐? 네. 김 부장님이세요. 부인을 3년 전에 잃으시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계셔요. 은정의 말에 오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랍이라는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 남자일수록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요. 처음엔 정말 그냥 도와드리는 것뿐이었어요. 부장님 아들 성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우울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끔 상담해주고. 그래서 주말마다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한 거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냐? 우리 정우는 뭔 죄야? 아이들은 뭔 죄고?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움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애가 널 엄마라고 부른다고 좋았냐? 우리 준수, 예은이는 생각 안 났어? 은정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는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올해 봄부터예요. 부장님이 먼저 고백하셨고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결혼한 여자가? 오말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현이가 저를 너무 좋아했고 부장님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버리려고 한 거냐? 2억 원짜리 전세집까지 구하고.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계약서까지 발견됐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부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데려갈 생각이었구나. 정우한테는 언제 말하려고 했어? 은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말마다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집에서 지낸 거지. 네. 은정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친딸보다 더 아껴줬는데.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모르겠다고? 오말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우한테 말해야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1년도 부족했냐?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거야? 은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오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떡반죽처럼 정성스럽게 빚어온 가족의 정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말수는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우야,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냐? 엄마랑 은정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전화로는 못하겠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후 6시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아들의 그 표정이 무너질 텐데요. 오말수는 가방에서 사진 다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봐. 정우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아, 이게 뭐야?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다음 사진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사진 같은 모습,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 남자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1년 동안 내 아내가 다른 집에서 다른 엄마로 살았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떨렸습니다. 은정아, 대답해. 이게 진짜야?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네. 미안해, 정우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야? 작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거의 1년이나.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말수는 전세 계약서와 아이들 전학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내 아내가 아이들까지 데려갈 계획이었어. 정우는 서류를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2억 원짜리 전세집, 아이들의 전학 신청서.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랑 애들 속이고 1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한 거냐?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우야, 조용히 해. 오말순이 아들을 진정시켰지만 정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말마다 워크숍이라고 했잖아. 야근이라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우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회사 부장님이야. 부장? 직장 상사와 바람을 핀 거야?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어? 아니, 모를 거야. 모르긴. 예은이가 이미 할머니한테 다 말했어. 정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니. 어떻게 아이들을 마주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진정해. 이제 결정을 해야지. 결정이요? 이혼할 거냐,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거냐? 정우는 은정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은정아,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해? 은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말순이 뒤따라 나갔지만 정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퇴근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자 준수와 손녀 예은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빠가 집에 안 오고 엄마는 계속 울고 할머니는 한숨만 쉬니까요. 목요일 오후 아이들이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가 집에 안 와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9살이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곧 돌아올 거야. 오말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엄마는 왜 계속 울어요? 이번엔 예은이가 물었습니다. 7살짜리도 엄마의 눈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거예요? 준수의 질문에 오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준수야. 가족은 항상 함께야. 하지만 오말순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이혼을 결정할지 아니면 다시 용서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드디어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아서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준수야. 아빠가 잠깐 생각할 일이 있어서. 정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오말순과 은정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결정을 내릴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3일 동안 생각해봤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야, 다시 한 번만. 안 돼요.
1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요. 아이들까지 속였잖아요. 정우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어요. 아이들은 안 돼.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 다른 집에서 다른 엄마 노릇하던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정우의 말에 은정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내 결정이 곧 우리 가족의 길이다. 어머니가 지지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아이들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은정이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날 밤 은정이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짐을 싸는지, 왜 집을 떠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예은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할머니 집에 가 있을 거야. 곧 다시 만날 거야. 은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다른 가족을 선택했으니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은정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오말수는 현관에서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은정아, 후회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25년 동안 받은 사랑을 이렇게 배신해서. 이제 됐다. 가라. 오말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이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말수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떡집 일에 손자 손녀 돌보기까지.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시련이 있을 줄 몰랐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떡 만들어요?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떡 만들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준수가 도와주면 떡이 더 맛있어진다니까. 오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은이도 떡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떡집으로 와서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을 빚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정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밝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떡집에 와서 가족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이 좋네요. 정우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떡집 매출이 늘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더 정겨운 분위기가 됐다고 단골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오말순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럽게 봤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순아, 요즘 떡집이 더 활기차 보인다. 야채 파는 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더 웃음소리가 많아졌어요. 그게 맞지. 가족은 함께 있어야 제맛이야.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떡을 만들면서 오말수는 새로운 구호를 생각해냈습니다. 떡은 밟아야 찰기가 생기고 가족은 믿음이 있어야 단단해진다. 예전 구호에서 조금 바뀐 버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야. 거짓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거지.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오말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면서 오말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창고에 있던 철제 보관함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진들과 서류들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나쁜 기억들을 간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그 자리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떡 만들기를 배우는 모습, 시장에서 함께 웃는 모습, 가족끼리 여행 간 모습들이요. 할머니, 내일도 떡 만들어요? 예은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예은이가 만든 떡이 제일 맛있다니까. 오말수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25년 동안 정을 쌓아온 시장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거짓은 오래 못 가지만 정직은 결국 드러난다. 떡처럼 진실된 삶이 제일 달다. 66년을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달콤함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만든 소박한 떡이 훨씬 맛있다는 것을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떡집으로 갈 것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고 단골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고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가족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말순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비록 며느리는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과 더욱 단단하게 결속된 새로운 삶입니다. 대전 중앙시장 떡집에는 오늘도 따뜻한 김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빚은 떡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6세 오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집 간판 아래서 오늘도 오말순은 웃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66세 할머니의 환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 속에는 25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앞으로 만들어갈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삶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마련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말순 여사님의 이 선택, 과연 잘한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들어주세요.